네, 저는 이번에 슬라보의 지적의 이라크 빌려온 항아리를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빌려온 항아리가 왜 붙어 있는지 너무 이제 재밌게 소개를 해주는데, 이 지적이 이 프로이트가 책에서 인용한 농담을 이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아리를 빌린 사람이 있는데 이곳을 깨진 채로 이렇게 돌려준 것이에요. 오, 효과음까지. 그래서 왜 항아리를 빌렸는데 무슨 일이야 하니까 첫 번째로 했던 변명이 항아리를 빌린 적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항아리 빌려줬는데? 자, 여러분 한번 내 친구한테 항아리를 빌려줬는데 이렇게 줬어요. 근데 나 빌린 적 없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변명 무엇일까 했더니 나는 깨지지 않은 상태로 돌려줬어. 이렇게. 뭐야? 다음 변명은 무엇이냐? 너가 나한테 줄 때부터 깨져 있던데? 이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이제 2001년에 9.11 테러가 생긴 다음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였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미국이 이 항아리 농담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미국이 이제 9.11 테러를 딱 받고 이건 이라크의 소행이다 라고 해서 전쟁을 일단 일으켰어요. 2003년에. 네. 그리고 이제 일으켜진 다음에 이제 변명을 합니다.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그 이라크 대통령의 사담 후세인이 WMD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어. 이걸로 우리를 공격한 거야 라고 이제 변명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몇 청년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네, 허비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명이 무엇이냐? WMD를 우리가 찾진 못했어. 근데 이 9.11 테러를 이제 가담한 그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이제 사담 후세인이 연루되어 있는 게 분명해. 이때 이미 전쟁이 일으켜진 후였어요. 자, 그래서 막 찾았어요. 증거 막 찾았는데 사담이랑 그 테러 조직이랑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단 것이에요. 전쟁은 이미 일으켜지고 이거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했던 세 번째 변명이 무엇이냐? 우리 증거 못 찾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람 정권, 이 이라크에서 무자비한 독재 정권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수호해야 합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뭔가 말도 안 되는 일관성 있는 변명의 허울에 이제 힘을 실어준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였어요. 어떤 이데올로기였냐 했을 때, 이 미국이 그 라이플 소총을 들고 막 발사하는 사람 이미지를 막 그냥 뉴스, 매체에 그냥 막 유포를 한 것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진짜 이라크 사담 위험한 거 아니야? 미국이 수호자로서 악이랑 싸우고 있나 봐 라는 이데올로기를 심어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 농담에 따르면 항아리 빌린 적이 없다? 사담 대량 살상 무기 가지고 있을 것이야. 없었죠. 그리고 깨지지 않은 상태로 돌려주었다? 증거 다 찾아냈지만 그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도 연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저는 항아리 빌린 적 없는데요. 이제 저희 증거 못 찾았는데요. 근데 걔네 악의 조직이잖아요. 독재 정권이잖아요. 분명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은 유럽과 미국의 전쟁이었어요. 이 유럽이 1996년에 한 20개국의 유로화존을 딱 만들어가지고 유로 가치가 팍 올라갔거든요. 그 견제를 하려면 달러화를 막 이렇게 올려야 됐던 것이죠. 근데 유럽이랑 전쟁하기엔 너무 크니까 중간에 이라크가 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레이엄 그린이라는 이제 그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을 끄고 가는 건 언제나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공격받고 있다고 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역시 미국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줘. 이런 이데올로기를 막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은 이 책에서 목차에서도 계속 그 너머를 봐야 해. 우리가 그 문제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 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라크가 보셨던 것처럼 맥커핀이 되었어요. 그냥 그 부부 싸움에 낀 자녀처럼 중간 매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러한 민주주의, 미국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환상에 의해서 계속 이게 지탱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가 이데올로기, 주인 기표로 딱 자리 잡고
뭔가 윤리적인 폭력이 계속 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기들이 일으킨 분쟁에 대해서 그렇게 선한 이유를 드는 사람이지. 미국도 이제 이라크와 전쟁을 하는데 사실 그냥 생뚱맞게 한 나라를 공격한 것이에요, 사실. 근데 그 선한 이유로 그 독재 정권 우리가 잡아야 하고요, 우리 미국이 민주주의 수호해야죠 라는 이유를 막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미국이 언제부터 우리의 지구를 평화를 언제부터 했다고, 봉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유토피아적 궁극적 뭐 그거 아니야. 지적은 항상 그 너머를 바라보죠. 네. 사실 미국이 어떤 것이냐, 자신들만이 고독할 정도로 초강대국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라크 사담이 WMD 그 대량 살상 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했지만, 북한은 공격하지 않잖아요, 미국이. 북한은 그냥 대놓고 미국한테 우리 핵 만들 거다 하는데 왜 전쟁을 안 해요. 네. 근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했을 때, 이라크는 석유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북한이 석유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마워요. 없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 50억 배럴 이상이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게 배럴이란 단위가 이제 잘 안 와닿아서 찾아보니까 이 50억 배럴이 7,945억 리터더라고요. 너무나도 탐이 나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게 좀 달라고 하기에도 체면이 안 쓰고 그냥 뺏기에는 너무 악인이니까 너네 대량 살상 무기 가지고 있지? 라는 구실로 사실은 이 석유를 조금 탐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라크가 맥거핀이 됩니다. 약간 영화 보셨던 것처럼 그 히치콕의 영화에서 이 맥거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맥거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야기를 막 작동은 시키는데 어떠한 가치도 없는 공허한 구실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제 상상을 해보고 했는데, 영화에서 계속 카메라가 찻잔을 비추는 거예요. 찻잔으로 막 주민을 계속해. 계속 찻잔을 보여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찻잔만 보면서, 뭐야, 저기에 독이 들었네. 저 사람 저 찻잔 만졌네? 저 사람이 범인이야. 하는데 그 뒤에서 진짜 범인은 자기의 계획된 걸 다 하면서 자유롭게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의 초점이 이렇게 맥거핀으로 딱 가게 하는 거. 그러면서 진짜는 뒤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야,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가지고 있어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이라크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 사찬단도 이제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찾으려고 막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막에 있습니다 했다가 갑자기 대통령궁의 지하실에 있습니다 했다가 갑자기 어떤 재빠른 일꾼들의 손에 의해서 옮겨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사막에 있다고 하면 사막으로 막 이렇게 초점을 두고, 대통령을 지하실에 있다, 대통령을 지하실만 이렇게 딱 보게 하는 것이, 진짜 문제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빠르게 할 때, 미국이랑 이라크가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럼 그 WMD 가지고 있으면 이라크 그걸로 싸우면 되잖아요. 왜 그걸로 안 싸워요? 하니까 하는 말이 너무 잘 숨겨놔가지고 너무 재빨리 여기저기 하느라 자기들도 찾을 수가 없었지. 정말 잘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이라크 그것만 보느라 진짜야 봐야 그걸 못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유로화 견제였습니다. 그 유로화 20개국에, 그럼 유럽에 가서 20개국에 가면 이 유로 하나로 다 이제 여행도 하고 돈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럽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유로화가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밑달러는 이제 낮아지겠죠. 이런 철저한 이런 경제와 돈, 이런 실제를 가리기 위해서 이라크가 맥거핀 역할로 썼다. 이라크가 하나의 이러한 어마무시한 실제들을 가려주는 이제 은폐막 역할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 그 미국과 유럽 사이의 돈, 경제라는 그 괴물 같은 실제가 밑바닥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했을 때, 그 락강이 항상 여자를 예시로 하면서 환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제 여자라는 대상은 낭금적 향량에 대한 환상적인 보충물이다. 즉, 나의 결핍을 이제 보충해주는 그냥 나의 환상을 이제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마네킹 같은 역할인 것이죠. 지적도 그렇고, 현실에서 남자가 이제 성관계를 할 때 진짜 그 현실의 대상들끼리 하냐? 그게 아니라 저만이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환상을 입혀줄 사람이랑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재미로 찾아봤는데 남자는 이제 여성에게 막 채친하고 뭔가 욕을 하거나 맨얼굴이 화장한 얼굴이랑 다르거나 뱃살이 나오거나 망팔뚝일 때 환상이 깨진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뱃살이 없을 수가 있죠? 아니 의사들도 여자는 뱃살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자들도 막 남자가 사소한 일에 삐치거나 좀 하나 다쳤는데 막 달려와가지고 다쳤어 이러면 막 환상이 마구 깨진다는 것이. 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미국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저희 조벌에서도 한국 사람은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지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희는 뭐 미국이 원조해준다 이런 인상이 있어서 미국 하면은 딱 저도 사실 뭐 자유, 평화, 약간 뉴욕 신드롬처럼 이런 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이 뭔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어라는 이데올로기적 믿음이 딱 자리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마블에서 굉장히 유명한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제가 다 하죠. 네,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한국에서 치면 대빵 대한민국이라는 영화가 나온 거예요. 대빵 대한민국 우리 구해줘 하면은 그 태극문양 이제 태극기 딱 그려진 방패로 딱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인데 저희는 낯설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게 열광을 한다는 거지. 너무 약간 미국 약간 좀 자기애적인 느낌.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미국 이데올로기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렇게 막 싸웠었잖아요. 이제 베트남이 공산당으로 넘어가면은 그 주변 나라들도 이제 공산당이 될 위기가 있으니까 베트남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하게 해줄게 해서 막 전쟁을 치렀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베트남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많아야지 자신의 입지가 넓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우리는 민주주의 너무 좋은 거잖아. 그거 베트남에 주려고 했던 거야.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평화 번영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한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색은 이제 딱 그걸로 받는 보답이 있을 텐데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러한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민주주의는 너무 좋아. 민주주의는 자유이고 평화이고 완벽해. 이런 믿음이 미국이 막 우리한테 심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시가 이런 얘기를 하였어요. 민주주의는 인류에 대한 신의 선물이다. 민주주의도 그냥 하나의 정치 체계일 뿐이지 허점도 많고 완벽하지 않은데 이게 막 신의 선물인 것처럼 해서 이 민주주의를 가지고 이제 다 하는 미국도 선택받은 그런 나라인 것처럼 환상을 막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 이 민주주의가 신에 의해서 내려진 선물인데 이 선택받은 도구를 오늘 안 가져가? 그거 너는 신의 선물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야 라는 인상을 심겨주면서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세계를 미국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란 것도 상상적이란 것이에요. 저희가 이전에 사람들이 공산당을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루에 20시간을 일을 하는데도 내 돈이 내 주머니가 아니라 부르주아 주머니로 들어가. 너무 이게 결핍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 공산당은 우리 부르주아건 플롤레탈리아건 공평하게 똑같이 일하고 분배도 똑같이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공산당이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이렇게 정치 체계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권력가들의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좀 잘 안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민주주의였던 것이죠. 공산당도 잘 안 됐는데 우리를 담아주는 그런 이념이 뭐가 있지? 결핍이 생긴 것이잖아요. 저희가 결핍이 생기면 그걸 환상으로 막 보충하듯이 민주주의가 완벽하구나 라는 환상이 막 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락강의 주인담론 이제 기표인데 그 주인담론 밑에 하부가 환상이에요. 환상. 여기 보시면 환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소문자 대상 A도 있고 빗그쳐진 주체도 있죠.
이 주인 방문, 주인 기표, 민주주의는 완벽해라는 라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집행되느냐? 환상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체, 또 이 미국도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것에 환상적인 형상물로 막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그냥 겉으로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이라크 너네 이 좋은 민주주의 안에 너네 그런 배제야, 전쟁이야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항아리를 빌려간 항아리인데 미국은 빌려간 것도 아니고 훔쳐간 것이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민주주의가 자유와 이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인데 이라크 문화에 대한 존중이 어디에 있었느냐?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하는 이 과도한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는 늘겠죠. 하지만 자유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민주화, 가히 민주화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 환상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정신분석 치료를 받을 때 환상을 저희는 이제 가로질러야 되고 찢어야 하고 통과하는 것처럼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 정신분석가, 정신분석 치료를 하려면 이 분석가들이 이 환상을 가로질러 수 있어야 해. 지적식으로 말하자면 그 환상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 기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딱 자리 잡았는데 심지어 이 책에서는 윤리적 폭력 좋아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했을 때 늑대가 마치 양을 탈을 쓰고서 있는 것처럼 막 이런 온정주의적 파괴, 친절, 강대국의 이런 친절들이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상상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정치적 헤게모니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죠. 캡틴 아메리카 저희 조에서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미국이 곤란해졌어. 근데 다시 미국이 승리했어.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럼 미국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상상적인 것을 그래 상징적으로 딱 아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미국은 뭔가 나서서 싸워주고 우리를 수호해주는 수호자야 라는 상징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 선진국들이 엄청 막 도와줘요. 후진국들을 먼저 해주고 전쟁도 대신 나가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진짜 돕고 싶어서 돕는 것일까요? 네. 저희도 사실 찢어지게 아프게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졌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진국들이 이제 후진국을 돕는 것이 해야 하는 게 옳아서가 아니고 초자적인 협박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와주는 후진국들이 힘들게 된 이유가 자기들 때문이었어요. 자기들 때문에 힘들어졌는데 약간 그런 우리 해야만 해 윤리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초자 압박으로 이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옳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명령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택을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 자신들이 했던 그런 것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비밀을 부인한다고 해요. 저희가 그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도 이제 그 나의 투쟁을 읽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자기 자신조차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다고 해요. 히틀러가 이제 독일을 부흥하려면 독일에 있는 문제점을 찾고 독일의 노동자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갑자기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도 나는 유대인으로부터 독일을 지키고 있어 라는 것에 자기 자신도 완벽하게 속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믿기에 열정적으로 빠져있다. 윤리적 폭력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윤리적 폭력에 빠져있냐 했을 때 베트남 전쟁 딱 일어났었죠. 이제 일어났을 때 미국이 그 베트남의 한 지역 마을을 장악을 하였어요. 장악을 해가지고서 우리 인도주의적 배려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들 왼쪽 팔에 예방주사를 놓아주었대요. 네.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지고 베트콩이 다시 그 마을에 접수했을 때 그 아이들 예방주사 맞은 팔을 다 잘라버렸대요. 네. 여기서 모든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폭력적이냐 했을 때 베트남이 민주주의 하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어. 근데 미국이 와서 민주주의 해줄게. 근데 또 와가지고서 예방주사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해주고 싶어서 막 맞춰놓은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아이들이 왼쪽 팔이 잘려나가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이게 바로 민주적 폭력이에요. 옳아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옳아서 왼쪽 팔을 놓아준 게 아니라 그냥 해야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너네 뭐 이라크 WMD 가지고 있으니까 통제한다고 하는데 너네 자기 자신들은 통제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져줘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이런 윤리적 폭력이 자아를 희생하는 대가로 성립하는 하나의 사회적 건의, 초자. 저희가 이제 앞에서 구혜연 교수님이 이제 강의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를 드러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선진국이나 이제 권력가들은 사실 사람들이 세상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으로만 생각하길 바래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상황이 파국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가 이제 위로 올라왔다는 신호이다. 이 진보의 신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해결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그냥 하나의 정치 체계일 뿐이지 이 민주주의가 옳아, 완벽해 이런 최고의 피난처는 버려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탁 영토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지적은 항상 이제 말하는 것이 멈춰서 생각해라. 강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행위 하지 말고 멈춰서 그 문제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재고해야 해.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해. 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재고를 할 때 다른 해결 방안도 이제 생기고 다른 종류의 활동을 위한 공간들이 막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런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상상적인 것, 정치적 헤게모니라는 상징적인 것, 경제라는 실제가 그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상상, 상징, 실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민주주의가 완벽해 라는 생각이 절대 아니라 새로운 균형, 새로운 방식, 해결 방안, 탈제 영토화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 유럽도 미국을 견제할 때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대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그 이웃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겁내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뭔가 미국처럼 이라크란 이웃이 너무 가까워졌어? 나를 공격할 것 같아. 공포로 다가오는데 이웃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라크의 문화는 이라크의 문화대로, 미국의 문화는 미국의 문화대로 있는 대로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러한 숭고한 유토피아적 전망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세계를 번역해내고 있는 힘껏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그 너머를 바라보자고 지적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